대한민국 대표 그룹 소녀시대를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소녀시대를 보면서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SM의 주가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기술을 봤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솔직히 저는 말씀을 드리자면 80년대에 태어나서 IT 버블을 직접 겪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기술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모르지만 자료를 조사하면서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내 통장에 100억이 꽂혔다더라 뭐 이런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는 주가를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저는 SM이랑 크게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투스도 이와 못지않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IT 버블의 2차 중흥기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버블은 버블에서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에 IT 버블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지켜봤기 때문에 이건 그냥 버블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단언할 건데 IT 버블의 2차 중흥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스타트 인베스트 스마트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할 거고요. N제너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이기는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KTV 도곡금융센터의 이혜린입니다. 목차를 보시면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미 N제너레이션을 준비를 해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거고요. 기존의 IT 버블과 지금의 IT 버블의 차이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MEET라는 종목을 피킹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단기간에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서 뭐 3개월 안에 먹을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패러다임이 이렇게 시프트가 되고 있다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N제너레이션이라는 개념은 제가 그냥 만든 단어입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N세대라는 개념과 제너레이션이라는 개념을 합친 말입니다. N세대는 그 넷제너레이션이라는 그 원래 의미로 70년 중후반에 태어나서 컴퓨터를 사용을 하는 데 익숙한 세대들을 N세대라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인지 능력이 생길 때부터 컴퓨터랑 친숙해졌고 모바일 디바이스라던가 아니면 다른 기타 태블릿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빠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N세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N세대들이 점점 성장을 해가면서 이게 보편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하나의 제너레이션이나 패러다임으로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 게 N제너레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N세대와 함께 새로운 제너레이션을 논다. 이건 진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N제너레이션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그 N이라는 것과 좀 연결을 지어서 N스크린이라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N스크린이라는 개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N스크린의 N자는 넘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TV만 사용을 했다면 원스크린이고요. TV랑 모바일을 사용했다면 투스크린이고요. TV랑 모바일이랑 컴퓨터를 사용하면 3스크린입니다. 근데 지금 태블릿까지 사용하고 있으니까 4스크린이 되는 거죠. 이 4스크린이 언제 어디서나 이제 같은 컨텐츠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 N스크린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N스크린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화두가 된 거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N스크린이라는 환경이 구성이 되기 전까지 서서히 이제 그런 디바이스들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TV가 나왔고요. 그다음 컴퓨터가 나왔고요. 모바일이 나왔고요. 태블릿이 나왔는데 여기서 새로운 거는 TV와 컴퓨터까지 넘어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10년에서 20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컴퓨터에서 모바일로 넘어오는 거, 그다음 모바일에서 태블릿까지 추가되는 길이가 점점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N세대들이 그만큼 이런 디바이스들을 반응하는 데 있어서 빠른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N스크린이 이제는 앞으로는 이런 환경까지 구축을 하게 될 겁니다. 폰이라는 유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비즈니스의 모델이 이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들이 스크린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대로 뭐 화장실에 있는
지금 내가 손을 대고 모두 만들 수 있는 것 자체가 터치가 되고 그 스크린이 될 수 있는 환경이 N스크린 환경이고 이런 환경이 곧 올 거라는 겁니다. 구글과 애플도 이런 환경에 있어서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거를 대학교 전공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튠즈라는 그런 앱스토어의 환경에서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요. 이 콘텐츠를 가지고서 이제 뭐 아이패드나 모바일이나 태블릿이나 지금 컴퓨터까지, TV까지 곧 나올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5 스크린이 연동이 다 되고요. 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그러니까 iOS라는 그런 컴퓨터 환경이랑 OS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모든 모바일의 환경을 다 지배를 하려고 하는 게 애플의 야욕입니다. 구글은 조금 늦게 뛰어들었지만 구글은 안드로이드라는 O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글은 이 안드로이드 OS를 통해서 애플과 같은 행보를 가게 될 겁니다. 컨텐츠가 애플처럼 한 번에 모여있진 않지만 전략적으로 M&A를 엄청나게 했고요. M&A 공룡이라는 얘기가 붙을 정도로 M&A를 해서 유튜브라던가 구글의 검색 엔진 기능들 그리고 다양한 음성을 전환 기능들을 가지고서 N스크린 환경에서 애플에 대항을 할 겁니다. 삼성은 아직 멀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핸드셋 사업부는 그냥 기계만 파는 회사고요. 애플로만 치면 요거 파는 회사입니다. 이게 없어요. 이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 말쯤에 이건희 회장이 계속 소프트웨어 산업을 계속 육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궁극적으로 구축이 되지 않으면 디바이스를 만드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왜냐하면은 폰이 아까 보셨던 유리회사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업체들이 언제 여기에 뛰어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셨을 때는 삼성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안 했다도 굉장히 삼성을 바라보는 중요한 속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IT 버블이랑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요. N스크린의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IT 버블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IT 버블이 붕괴하고 나서 그런 기반 기술들이 모두 다 살아남았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VoIP 기술은 지금 구글에서 이제 음성인식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인터넷 전화라는 기술로 변환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다른 정말 수많은 IT 회사들이 만들었던 창의적인 기술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먹혔거나 그게 더 발전이 됐지 절대로 이 업계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살아남아서 지금의 구글이 생긴 거고요. 지금의 애플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야후가 생긴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반 기술들이 남아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그 아픔과 시련을 겪었던 사람들이 성숙해졌습니다. 그 당시 IT 버블 때 뛰어들었던 20대 벤처 사업가들이 이제 사업이나 비즈니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들로 다 탈바꿈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재들이 이런 기반 서비스들을 가지고서 또 더불어서 초고속 인터넷이 지금 전국에 다 깔려 있잖아요. 모바일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요. 스마트폰이 지금 엄청나게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이랑 확실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게 보셔야 된다. 그러면 IT 버블이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업체들도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링크드인이나 증가는 게임 회사입니다. 얼마 전에 IPO를 해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냥 페이스북에 들어가는 플래시 게임을 만드는 회사지만 엄청난 규모로 IPO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게임 회사가 무슨 돈을 벌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돈을 벌고 있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가치가 오히려 제조업보다 더 가치와 밸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요.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한 38억 달러, 4조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한 2조 정도 벌었는데요. 한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금과 현금성 대가만 95조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냥 기계 만들던 그런 공장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는 거를 팔아서 그거와 함께 더불어서 성장을 하면서 엄청난 회사로 도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적적해서 그냥 켜놓고만 있었지.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기는 빨리 왔는데 이 나이 되면 아무래도 좀 올 적적하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만 나요. 뭐. 아주 젊어진 기분입니다. 이제는 보는 TV에서 그걸 하는 TV로 전환이 컴퓨터도 가지고 되고요. 있고 영상 전화도 들어있고 리모컨 하나로 다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기 너무 깜짝 때문에 놀랐어요. TV 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고요. 운영하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은 작은 디바이스를 보게 됩니다. 롯데 디바이스가 점점 그래 커져요. 그래.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스마트 TV는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매일매일 우리 손들 얼굴 보니까 그게 제일 고맙지. 이르게 와서 올해 연대 인사 때 저렇게 해주는 했다고 아주 하네요. 반가운 가족. 11월 CES에서도 분명히 TV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TV로 볼 수 있는 게 4배에서 5배 정도 많은 거니까. 패러다임조차도 지금 TV에서조차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룹폰이라는 쇼핑 업체는 지금 핸드폰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이 푸시 기능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들어다니면 GPS로 이 사람이 있는 위치를 파악을 해서요. 이 사람에게 맞는 소통을 보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역에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은 그룹폰에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얻는 추가적인 수익으로 회사가 굉장히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티켓몬스터나 리메이크 프라이스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호텔에서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도 이런 또 부가적인 매출을 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회사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다면 지금은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건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고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요. 그건 생각보다 엄청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하고 덤비셔야 되는 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기본 단어가 이제 미시입니다. 제가 이제 만든 얘기인데요. 미시라는 거의 단어가 하나는 모션 센서고요. 하나는 엔터테인먼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인공지능 검색입니다. 하나는 EPUB이라는 이북의 개념이고요. 하나는 터치의 개념입니다. 첫 번째 모션 센서 관련해서 좀 살펴보시면요. 엑스박스 360이라는 이제 게임입니다. 소위 말하는 게임인데요. 지금 실제로 나와 있는 게임이고요. 작년 하반기쯤에 런칭했습니다. 미라는 게임을 다 아실 건데요. 미라는 게임은 내가 문짝을 치고 이걸 움직여서 이 움직임을 통해서 모션을 캡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카메라 안에 적외선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적외선에 따라서 내가 모션을 캡처를 했습니다. 엑스박스가 중국적으로 잘하고 있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야유고요. 엑스박스는 전 세계 모든 집에 한 개씩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엑스박스를 이용해서 이 카메라를 감축하는 데서 TV라는 거에 한계를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리모컨 제스처 없어지게 되고요. 이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엑스박스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개발을 아직 안 돼 있고요. 지금 MIT에서 흑백단이라는 걸 통해서 더 정교하게 고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션 센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모션 센서는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에서 모션 센서를 제대로 하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습니다. 모션 센서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는 적외선을 쏘는 것까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적외선을 쏘는 것 관련해서도 지금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스카이에서 나온 이렇게 모션 인식하는 핸드폰 있잖아요.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거의 핫급입니다. 카메라 안에 이제 이렇게 손을 움직이게 되면 명암이 잡히지 않습니까? 명암이 잡히면서 그 명암이 움직이는 걸 캐치를 해서 그 소프트웨어 잡는 그런 방법인데요. 명암이 움직이는 걸 캐치를 해서 동작을 실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딱 그 정도까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앞서서 보셨다시피
그렇게 TV 앞에서 뭔가를 움직여서 할 수 있거나 더 정교하게 뭔가 모션을 캐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꼭 계속 캐치를 해서 감지를 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먼 얘기긴 합니다. 근데 그나마 가장 근접한 회사가 동부하이텍입니다. 그러니까 동부하이텍이 지금 적외선 카메라 이미지 센서를 개발을 해서요, 차량에 부착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차 뒤에 카메라 달려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렇게 붙이는데 여기 뒤에 뭐 물건이 있다거나 사람이 있다거나 하면 이 적외선을 감지를 해서 캐치를 해주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를 개발을 하면서 저는 동부하이텍이 아날로그 반도체 쪽에서는 제일 잘하고 있고, 아날로그 반도체 쪽이 잘 되게 되면 이런 모션이나 캡처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 이쪽 방향으로 못 틀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이 부분에서도 부각을 받게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적외선 카메라라던가 모션에 관련해서도 동부하이텍도 조금씩 움직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모션 캡처에 대한 그거에 대한 이제 인지도라든가 아니면 시장에 대한 반응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만 나중에 이제 스쳐가는 말로라도 동부하이텍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뭐 모션 센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동부하이텍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요, 이제 음성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시리가 얼마 전에 나오면서 디오텍이 올랐고요. 그에 관련해서 음성인식 관련한 뭐 칩이라던가 뭐 그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거 다 격하게 말하면 다 뻥합니다. 왜냐하면 음성을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캐치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 그냥 받아들여서 신호를 바꿔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돈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성인식은 분명히 확대가 될 게 분명합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예전에는 뭐 모르면은 우리가 네이버에 물어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그냥 구글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에스크3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정보검색이라는 거에 대한 그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시프트가 되고 있고요. 내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답이 나오는 것, 이거에 대한 그 인공지능에 대한 검색에 대한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음성을 내가 뭘 하는 걸 받아들여갖고 그걸 인식을 한다? 이거는 정말 1차원적인 단계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종목은 NHN입니다. NHN은 그 회사 안에 UX를 연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로 한국어 사용 실태를 연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문학과 나왔거든요. 국문학과 출신들을 싹 다 모아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사용하는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는 게 지금 NHN입니다. 우리나라 검색엔진 포털 1위고요. 그 다음에 앤서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그런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향후에 MS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구글이나 다 음성인식에 뛰어들게 될 텐데요. 지금 애플은 구글의 음성인식을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음성을 인식하는 정확도만큼은 누가 따라올 수도 없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거를 그나마 따라잡으려고 했던 게 이제 앤서 투 앤서 머신을 애플이 만든 거거든요. 결국에는 구글도 애플처럼 인공지능으로 내가 원하는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국내에서 지금 시리가 안 되는 이유는 이거 음성을 인식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어로 지원이 안 되는 게요. 한국어로 물어봤을 때 이걸 대답해줄 만한 엔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엔진을 애플이나 구글이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회사를 위해서 개발을 한다? 그거는 무리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NHN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로열티를 지불 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 정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인수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다음이 가지고 있는 국내 데이터베이스들을 원하기 때문인데요. 다음이 쉽게 넘겨줄 수도 있고 안 넘겨줄 수도 있지만 뭔가를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로열티를 분명히 지불을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인식이랑 관련해서는
지금 너무 많이 다른 것들이 실체와 다르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일 리얼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는 NH입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EPUB인데요. The globe EPUB은 spins, we can see our location 이북입니다. 네, 이북의 이제 네. 표준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nd swipe through the 음악 chapters. 파일에서 browse the book. MP3나 WMV나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Or we 이북에서도 can scroll through the pages PDF나 at the bottom. EPUB이나 이런 파일 명의 And if we want to zoom into a EPUB이라고 page,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you can just open it up. 그 And anything you see in the book, 기존에 있는 you can pick up with two 책들이 fingers and lift off 텍스트가 the page. 넘기는 and 형태였다면 open up. 실제로 EPUB이 추구하는 거는 And if you want to go back 사진을 and read 크게 the book 보거나 again, 작게 보거나 하는 것들 you just fold it back up and put it back on the page. And so this works the same way. You pick it up and pop it open. 동영상이 재생이 되는 그런 책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패드나 아니면 아이폰에서 And so 이 throughout the 매거진 whole 같은 book, 거 다운을 Al 받아보시면 will 이런 walk you 형태로 through and 지금 움직이고 explain the 있는데요. photos. This photo you can even 이북은 지금 애플리케이션 순위에서도 계속 상위권 3위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 콘텐츠가 증가하는 속도가 1입니다. 한 증가율이 한 200% 정도, 200% 300%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앱스토어에서 가장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게 이북이고요. 시장의 성장은 좀 기대할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BBC나 아니면 다른 뭐 매거진에 뭐 관련한 이제 뭐 퍼블리싱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이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이미 모든 매거진과 모든 신문들은 다 유료화 서비스로 지금 전환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월 구독료, 월에 한 10불씩 내면은 그걸 이제 매달 매일매일 아이패드에서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조금 비약일 수도 있는데요. CANM을 피킹을 한 거는 EPUB이라는 게 근데 단순히 교육의 용도로만 생각을 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보는 것의 모든 표준이 될 거고 읽고 보는 것의 표준이 된다면 이게 기술력 자체로 만들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승자가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동영상 컨텐츠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CANM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뭐 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CANM 같은 경우에는 유통망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게임이나 미디어, 출판까지 전부 다 아울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과 얼마 전에 슈퍼스타 3를 이제 매거진 형태로 발행을 해서 아까 마저 보셨던 뉴스랑 똑같은 형태로 계속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냥 그 원소스 멀티유즈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애들이 CANM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킹을 해봤고요. 뭐 이미 저는 예린당도 되게 좋게 보기는 하는데 예린당이 너무 갑자기 테마성으로 붙어서 너무 올라서 아직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치인데요. 갤럭시 노트입니다. 갤럭시 노트인데 노트가 최근에 100만 살다 보니 그 노트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면 이건 경우가 안 돼요. S10 손으로 써본 적이 있었단다. 갤럭시 노트에서 있는 S10은 내 친구 보고 싶. 와콘이라는 일본인 회사에서 만듭니다. 전 세계에서 전자요식 터치 방식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블릿용 펜을 만드는 태블릿용 이제 그걸 만드는 거에서는 와콤이 제일 1인데요. 이 와콤은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이 사용하는 그 태블릿을 사용할 때 디자인하는 친구들이 와콤 샷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펜 같은 거 저희 그림을 그리면은 펜으로 해서 스캔 뜨는 게 아니라 실제로 태블릿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사용을 하는데 야 와콤이 지금 갤럭시 노트에 S펜 어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진짜 와콤 갤럭시 노트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인식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 S펜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근데 이 와콤이라는 회사가 얼마 전에 MS랑도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MS랑 협력을 한 게요. 멀티터치 컨트롤러 기술까지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GAC라는 컨트롤러 기술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기술이 이제 곧 윈도우에 채택이 될 거고요. 그러면 윈도우에서 나오는 모든 태블릿은 터치가 이제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다 개발이 될 겁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이제 곧 있으면 나온 윈도우에 채택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슬레이트 PC라고 그 노트 시리즈랑 같이 나온 겁니다. 뭐 크기는 한 이만하고요.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꽂으면은 그냥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삼성에서 나온 PC입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윈도우즈가 깔려요. 예전에 있는 태블릿은 그 안드로이드 OS가 깔렸다면 이건 진짜 컴퓨터니까 컴퓨터랑 사양은 똑같고 기술은 똑같은데 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태블릿은 조금 작다. 그리고 성능이 너무 없다. 그리고 그렇다고 PC를 가지고 다니기 무겁다. 중간 단계로 슬레이트 PC가 나온 거네요. 아마 더 열을 올려서 더 만들 거고요. 더 확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정밀하고 더 정교해진 터치 기술이 필요해질 거고요. 모바일을 넘어서 진짜 터치는 계속 진화가 될 겁니다. 아까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TV에도 터치는 장착될 겁니다. 면적이 넓어서 그렇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아직 기술력이라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넘어야 될 한계지만요. TV에도 터치가 장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N스크린이라는 환경에서는 터치는 필수입니다. 터치는 계속 좋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TS 반도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 터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패널이 아니라 원래 칩이 제일 비쌉니다. 칩이 제일 기술력이 좋고요. 국내에서는 웹파스만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삼성전자에서 이제 LSI라는 사업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부에서 그 정전 용량으로 멀티터치 칩을 지금 개발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몰레드랑 일체화가 되어 있는 칩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은 직접 개발을 하게 되면 맵파스 같은 맵파스에서 만들고 있는 칩이나 아니면 그런 패널들을 다 사서 사용을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삼성이 건들지 않을 수밖에 없는 회사는 수공정업체밖에 없다라고 그냥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혹은 LSI 사업부에서 만들어낸 그런 칩 같은 것들을 한 번에 박아서 넣을 수 있는 지금 MCP, 멀티칩 패키징 하는 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터치가 좋아서 더 갈 수는 있지만 분명히 죽는 회사들이 생길 거고요. 지금은 뭐 S맨이랑 다 터치 관련해서 지금 막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언젠가는 삼성에 의해서 또 꺾이게 될 수 있는 시간이 올 거고요. 그때 그냥 절대 안 죽고 절대 그냥 안정적인 회사는 저는 그냥 STS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수동정은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전기가 얼마 전에 들어온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굳이 수동정까지는 안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용은 STS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차 IT 버블이 막 올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그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아직 어려서 그 거품이 얼마나 이렇게 커질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게 얼마나 위험했는지도 솔직히 모르지만 그게 그냥 그때는 그게 거품이고 그냥 깨어지는 환상 같은 거였다면 지금은 실제로 돈을 벌고 있고 변하고 절대 버블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솔직히 보는 것만큼 알게 되는 세상이고요. 새롭게 나오는 것들의 변화를 살펴봤을 때 제가 얘기했던 그 네 가지는 계속 지속될 수 있는 테마도 아닙니다. 그냥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950년대, 60년대에 그려진 만화 단편인데요. 이때 당시 2000년도를 생각했을 때는 절대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를 그린 거예요. 움직이는 도로는 지금의 에스컬레이터? 뭐 이런 거, 무빙워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 TV 전화기 같은 거. 지금 화상전화가 되잖아요. 집에서 진료를 받고, 그거는 헬스케어 쪽으로 계속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이루어진 건 50년도 안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술력이 다 기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용화만 시키면 되는 상태라면 더 빠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단기성으로 뭐 1개월, 2개월 내에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큰 변화의 흐름에서는 꼭 지켜보셔야 될 네 가지 단어일 것 같고요. 지금도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PT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